드라이브. 네, 진짜 반가운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강진규 북한 전문 경제 IT 쪽에 관심 있는 매체를 창간했습니다. 네, 강진규 대표라고 해드릴 기자? 기자라고 해주시면 네, 됩니다. 강진규 기자를 모셔봤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2007년부터 저는 이제 IT 쪽을 계속 취재했던 기자인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좀 북한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그래서 북한 쪽과 IT 쪽에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융합된 기사들을 좀 써보자. 그래서 좀 그쪽을 좀 취재를 하다가 최근에 좀 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좀 창간을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들 맨날 기자 취재할 때 테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또 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크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 내지는 재미가 없다. 맨날 외국 사람들 것만 쓰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막 북한 쪽에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블로그 주소가 또 근데 이제 되죠? 블로그는 블로그를 근데 좀 NK기로 바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로그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는 여러분 이제 일본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분들 중에 매니아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운영하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일부러 그런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블로그 운영 힘들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말씀대로 좀 알련 소리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아까 말대로 강 기자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내가 그 테크 기자였는데 2007년부터 계속 하다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통신이나 이런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을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실제로 계기가 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중국에서 이메일이 한 통이 날라왔는데 자기가 이제 장 선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김책공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조선족 그 중국 동포인데 그 유학생으로 북한의 김책공대 평양에서 다녔다? 거기를 이제 IT 분야를 좀 졸업을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좀 이제 한국 쪽과 좀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자기네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게임도 개발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이게 사기 아닌가? 메일 열었나요? 메일 가짜 메일 링크한 순간 또 보안도 취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 기자거든요. 보안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피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우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좀 점검을 한 다음에 좀 IP도 추적을 해보고 그 실제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그 북한 IT 기술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이 든 게 이게 북한 쪽도 IT 쪽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게 연락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겁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일반인들이나 뭐 그쪽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국가보안법이라는 강력한 법도 있고 아무리 미디어라 하더라도 북에 연루돼 있는 그렇죠. 말이 이상하네. 연루라고 하니까 연관돼 있는 하는 게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돼 있는 분들이 왔을 때는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신고도 했었습니다. 그 연락을 신고를 하고 연락을 이제 해봤었는데 신고를 했어요? 어디 112? 113? 내가 아는 번호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 뭐 경찰이나 이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알겠다 그렇게 확인해 보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근데 그분이 북한 사람이 아니라 중국 동포였기 때문에 일단 국적은 중국인.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연락 오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가 그 중국 사람 만나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난 뭐 포섭해봐야 뭐. 근데 뭐 그쪽에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대체 장 선생이 그 많은 저한테 그렇죠. 저한테 왜 연락을 했느냐. 이거 뭔가 큰 미디어가 많고. 그렇죠. 근데 디지털 타임즈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타임즈 때 연락받은 거죠? 맞습니다. 종류신문. 그래서 저도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메일 줘갖고 통화하다가 잠깐 물어봤는데 왜 연락을 했느냐. 왜 저였어요? 근데 그냥 우연히 그 기사 검색하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메일을 보낸 것 뿐이라고. 네이버 덕인가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탑쓴 거 아니야? 전혀 딱 쳤는데 강진규 있구나. 아닙니다. 아니야, 그분은 이제 말은 저기 검색해서 했대지만 아마 그거
검색하면 보통 연락할 때도 예. 기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 좀 깊이 있게 잘 쓰는데 또 일간지야. 예. 왜냐면 그런 분들 때는 종이 온라인 미디어 잘 이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예. 그러니까 종이 미디어에도 있고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아마. 근데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나보신 적 있어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왜 못 만났어? 근데 또 이제 그분은 이제 비즈니스하는 사업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근데 이제 그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이제 돼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연결해주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이제 그 직접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럼 착한 분이었나 보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경쟁사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디더스 공격. 우리나라에서 뻑하면 아이템 매니아하고 아이템베이 같은데 막 서로 그런 논쟁도 있었죠. 취재한 거 알죠? 그렇죠. 예. 누구한테 흘려가지고 야 몇 번 저기 디더스 공격 좀 부탁해 해가지고 막 접속 안 되게 해가지고 이 고객들이 자기 서비스로 오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안 사건 터졌다 하면 맨날 북한만 내지 중국에서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도 좀 약간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직접 만나거나 뭐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거나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돼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좀 자료들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한국에서도 그 자료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뭐 논문이나 그런 그 IT 쪽 관련된 보고서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해외 쪽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법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 통해 가지고 뭐 중국 사람, 뭐 유럽 사람, 뭐 미국 사람 이런 분들 통해서 북한에서 공부하는 분도 꽤 많을 수 있고 그렇죠. 국교가 된 나라 중에 또 거기 가본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직접 가본 분들한테 좀 뭐 물어보고 그 영어로 해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로 막 이렇게 해서 그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저 요즘 구글 번역기로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좋아. 네, 그래서 그런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제 물어봐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가봤더니 여기가 어떻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좀 계속 좀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북한 IT 중에 어떤 거 먼저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담당 기자가 보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방송에서 갑자기 물어볼 건 아닌데 진짜 북한발 공격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이게 참 저도 요즘 남북 대화의 국면에 난 궁금했던 게 테크 기자로서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진짜 가장 궁금한 걸 찍으라고 하면 많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했느냐? 근데 이게 참 확인되지 않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스 코드나 뭐 IP나 이런 쪽에 증거들이 좀 나왔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 저도 이제 보긴 했는데 근데 또 그거는 또 조작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를 하려면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증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예전에 이제 또 무슨 얘기 하다 보니까 홍민표 아저씨 있잖아요. 그 인간이 갑자기 미국에서 그 CNC가 있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발표했잖아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다 북한발로 막 몰러가다가 유명 해커라는 인간이 그 커맨드 그거 저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막 몰던 사람이 깜짝 놀래고 기자들도 저 홍민표 미친 거 아니야? 정부한테 이제 나중에 혼날 텐데 나중에 만났더니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냐 이런 거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북한 IT 쪽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뭐 북한에서 만든 사이트나 서버 이런 쪽에 그 IP 주소가 뭐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또 미국에 있다고 굳이 또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북한 쪽이 나왔다고 해서 북한으로 단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쪽에서 일부러 북한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해커인데 나 추적 따내기 싫으면 그렇지. 그 북한발에 가면 보통 추적은 멈춰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일본이나 뭐 미국 쪽 IP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뭐 꼭 그 나라의 해커냐 아니면 뭐 중국이나 진짜 북한이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쪽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아까 이제 서준석 PD도 운영 체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북한 운영 체제는 어떤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소프트도 취재하니까 더 잘하시지 않나요? 물어보세요. 그 붉은 별 이제 OS가 있죠. 근데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일 텐데 리눅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한 자기네 환경에 좀 최적화를 해서 했는데 근데 이게 그 OS라 그러면 거의 이제 PC용 OS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선 그거보다 자기네 이제 서버용 OS로 쓰기 위해서 개인용보다는? 예, 개인용보다는 개인용은 서버용. MS 윈도우 만들어 그냥 윈도우 써 그냥 카페 가지고 불법 복제해가지고 쓰고 그냥 서버 쪽은 힘드니까 리눅스 가자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서버 같은 경우 이제 보안 관련된 그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PC는 그렇다 쳐도 국가 기관이나 어딘가 써야 되는데 혹시 미국 거 썼다가 잘못되면 그렇죠. 만일에 하나에 거기 코드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윈도우 특히나 더 그렇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뭐 김정은 집권 이후에 통신 장비를 좀 국산화를 해라. 그래서 그 좀 더디긴 한데 근데 장비들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무선 그런 그 무선 인터넷 공유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보안을 워낙 그쪽도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만 뭐 북한이 공격한다 이렇게 우려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아 저거 남조선 동무들이 우리 해킹하는 게 아닌가 미국에서 해킹하는 게 아닌가 뭐 중국에서 해킹하는 게 아닌가 그걸 굉장히 그쪽도 좀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왜냐면 예전에 이제 뭐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 뭐 저기 그 김일성이 그 심장병인가 이걸로 쓰러졌을 때 뭐 이빨은 닦을 수 있어요라고 했었잖아요. 그 김정일이 이제 그 약간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래서 쓰러졌다가.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저기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정보위가 열린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때 해서. 그 인간이 정신 나간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쓰러졌던 사람이 이빨 닦아요라고 할 정도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 중에 지금 쓰러진 게 극비인데 남한에서 언론에 난 거 아니야. 그러면 휴민트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어떤 정보원이 노출이 된 거죠. 이 안에 누가 어떤 새끼들이 저기 빨대가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대적 숙청당했다 소리가. 그 맞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라서 그걸 교훈 삼아서 그런 거를 좀 자중하고 이렇게 정보를 공개를 할 때도 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으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유진아 이사님, 깍 두 분. 팬, 공유 부탁해. 여기 나와 있어요. 언제 냉면 먹으러 가시죠? 능라도 어때? 능라도.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여의도에서 한번 얻어 먹었거든요. 두 분 다 냉면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능라도 모시겠습니다. 장진 기자하고 손진욱 기자하고 한번 저희 능라도 한번 가시죠. 근데 그 붉은 별 같은 게 약간 서버 쪽이고 최근엔 국산 이슈도 있고. 저는 예전에 뭐가 그 북한 IT 하면 떠올랐냐면 저도 통신 담당 네트워크 장비 취재했잖아요. 8.15 화상 가족 상봉한 거 아세요? 예전에 했었습니다. 개성 쪽하고 막 이러죠. 그때 그쪽 화상 제품이 어바이어께 나온 거예요. 폴리콤. 컨퍼런스 콜 하는데 그 삼각대 있잖아요. 이상한데? 저기 왜 저거 있지? 딱 했다가 폴리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북한한테 수출했냐 했더니 무슨 소리야? 자기들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알았거든요. 제가 반가운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B2B 기자니까. 근데 폴리콤의 로고가 전화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된다? 했더니 무슨 소리야? 야, 니네 바보다. 남북 저기 가족 그 화상 남북 처음으로 하는 이 화상에 니네 솔루션이 쓰였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그 TV 한번 틀은 거 봐봐. 이랬는데 연합뉴스 사진 나온다고. 그랬다가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KT한테. 당신들이 이제 KT가 보통은 남북 이렇게 하면 통신선 깔고 이럴 때 꼭 KT가 앞에 서잖아요. 원래는 자기네가 코덱 같은 거 CD에 갖고 갔대. 한국 국산 거 자기로 생각했대. 이게 역사적인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나오면 되잖아. 자기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외상 게 아니라 우리가 국산 제품을 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CD 툭 던져주면서 어바이어 건데 아니 여기 폴리콤 건데 연동해요 이래가지고 네? 젠장 이거 와가지고 야 폴리콤 거 가져와 이래가지고 영상의 솔루션을 TV에다가 폴리콤 거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내가 그거 밀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 이거 기자가 취재하니까 성격 더러운 인간이 취재하니까 자기 조지려고 하는 줄 알고 했다가 그거 아니고 사정을 얘기하더라고. 취재해보니까 홍보팀도 모르고 있다가 알아봐 줄게요 이러더니 도저히 이거 취재하면 안 되겠는데? 그때 알았거든요. 걔네 1등 것만 쓰나 봐. 그 북한도 IT 제품들이 그러니까 뭐 반미 그러긴 하는데
IT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거의 반미가 아니고 그냥 좋은 거 쓰더라고요. 걔네도 그냥 갔다가.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 이상 되는 네네. 그 IT 쪽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하는 그 북한 출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올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른 거 예, 다른 근데 그걸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시스코 장비 다루는 법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 방화벽 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게 거기에서 출판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끔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시스코 분들 만나도 예. 1등만 좋아한대. 그러니까 시고 없더라고. 수출한 적 없어? 없어. 영국 통해서 들어갔나? 홍콩 들어갔나? 홍콩 내지는 중국에서 대놓고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그 리눅스 같은 것도 이제 서버 쪽 리눅스 하고, 예. 야, 근데 이제 네트워크 장비도 만들면, 예. 야, SDN 하고 계시네 이제 거기.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의외로 그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지금 오픈스택 행사장에서 봤는데 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전자 내부에서 이제 뭐 예.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 국내 업체들도 나와 있지만 실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전에 예. 비해서는. 예. 근데 그분들도 실제로 한국에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장비 막 중국에서 가져와. 예. 자기가 만든 것 같지도 않고. 예. 일단 예. 응? 디모사 같은 거 예.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다고 뭐 국산이야라고 했는데 예. 진짜 국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한편으로는 그럼 서버 쪽 기술은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게. 어차피 오픈 소스 쓰면 김책공대라든가 막 김일성 종합대학에 막 IT 관련된 그런 데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대학교가 이걸 북한에서도 테크 쪽 하는지도 막 찾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좀 그 유명한 데가 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그다음에 이과대학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좀 자기들끼리 굉장히 경쟁들이 치열해가지고 그래서 뭐 IT 쪽은 김책공대가 자기네가 좀 약간 우수하다. 그다음에 이과대학도 같은 경우도 그쪽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기초 분야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동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역시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그 엄청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서울대냐 카이스트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스카이 경쟁과 이런 포항공대와 뭐 서울대 경쟁.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이과대학이랑 김책공대 학생들이 그 인도 쪽에 있는 그 온라인 프로그래밍 대회 나가가지고 1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등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가만히 있었던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쪽에서 갑자기 그 한 다음 달에 어느 다다음 달 갑자기 거기에 단체로 막 그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래서 내부 경쟁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거의 뭐 김책공대나 그 이과대학이나 이 학생들 다 제치고 자기네 거의 1, 2, 3등을 다 차지할 정도로 그 딱 보니까 똑같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쪽 대학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애들을 이제 출전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야 이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딱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선입견만 걷어내면 우리나라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경쟁 똑같고. 맞습니다. 그쪽도. 예. 그럼 나중에는 그런 교류 가능하겠네요. 아니 예전에 그 유명하잖아요.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끼리 해킹하는 거 서로.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서로 하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대회. 예, 맞습니다. 예. 커뮤니티들끼리 자기네 학생들 동아리들 참여해가지고 그렇죠. 하고 예전에 홍민표도 그거 막 자기네 프로그램 만들고 그랬거든요. 자기네가 맨날 했는데 다음번엔 김책공대 끼고 김일성대 껴서 아이든에서 NK에서 해. 이거 어때요? 말하다 보니까 이거 어때요? MK 경제배 그 남북 배틀을 해야 되겠네. 해킹 배틀에서. 또 보안 또 관계자가 또 보안 쪽도 취재해가지고 보안 인맥도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죠. 아이디어 좋습니다. 누가 낚아채기 전에 먼저 해야겠다. 내일 근데 김용영이 보고 있는데 김용영이가 가서 이거 뺏어가면 안 돼. 여러분 또 맛배기로 또 재미난 걸 또 갖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서대석 PD도 관심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운영 체제는 뭘 쓰나요? 이러다가 근데 거기 뭐 통신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렇죠. 저번에 뉴스공장에 북한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탈북자가 나와가지고 어제 그 북한에 있는 누나 언니하고 통화했어요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통화했다고? 김어준 씨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중국 국경에 있는데 주파수가 전파가 중국이니까 중국 이동통신폰을 북한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통화를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제전화처럼 한국에 사는 사람이 있다. 저 어저께 통화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 하길래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다가 최근에 북한 주민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네,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쓴다 뭐. 500만? 그러니까 지금 공식 자료가 2015년, 16년 정도 조사됐던 게 한 38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건 한 2, 3년 전이니까 그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거의 한 500만 명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전체 인구가 지금 거기가 2천만 정도 2,200만 정도. 4분의 1이 일단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갓나라히 빼면 쓸 사람들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네. 거긴 그래서 뭐 평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평양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보편적으로 다 평양 뭐 주민이 한 2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500만 명이 쓰고 있으면은 뭐 평양 주민들은 웬만하면은 다 이제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죽 케이스도 있어요. 잘 안 볼 텐데. 이게 전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쪽에서 케이스도 자기네가. 이거요? 예. 이거는 삼성 건데 이거 노트 5에 있는 거? 예? 아니요. 아니, 노트 5. 아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자세히 보면 아리랑 마크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 아리랑. 이거 노트 5 지금 몇 년째 쓰는 거지? 고장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 이제 점점 관심이 없어지죠. 기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리랑. 여기 있어요. 아리랑. 이게 브랜드예요? 예, 거기서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켜보시죠. 해서 하면은. 이게 아리랑 폰? 예, 그렇습니다. 멋진데? 예? 여러분 진짜 잠깐만요. 여기 바둑도 있어.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알파고 할 때 그 알파고 하다가 알게 됐어요. 바둑 프로그램 1등이 북한 은별 바둑이 그걸 수입하는 프로 기사분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때 남북 그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공식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 바둑에 대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자가 한국에 없어서 그분들이 원래 제가 그쪽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막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바둑이 굉장히 좀 발달을 해가지고 바둑 프로그램이 그 인공지능도 그거에 맞춰서 발전을 해서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바둑 인공지능 만들던 분이 그 백신 소프트웨어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그분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 접목이 된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이거 안드로이드 버전은 키캣입니다. 키캣이요? 4.4.2. 지금 9가 나왔는데. 그렇죠. 한참 됐죠. 근데 이 뒤 화면이 평양시인가요? 이게 과학기술 전당이랑 평양시에 있는 곳들. 이게 진짜 엄청난데? 야경만 찍어서 뽀샵 처리했나? 근데 이 폰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전자기기 특히 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 반출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가 여러 갔나요? 그래서 이런 경로 같은 거나 이런 입수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꼭 그런 것 같아. 여기다 애경 몇 개씩 이렇게 줄 수 있어? 제가 브로커였나?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브로커 하면 사는 거 아니야? 직접 그 사람하고 내가 bil 써야 돼. 근데 안드로이드 폰 키캣이 올라가 있다. 통신사는 그럼 어떻게? 이게 제조를 그러면 알아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직접 폰을 제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중국 애들 싼 거를 갖다가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이 사람들이? 그 5월 11일 공장이라는 그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 이름이 5월 11일? 5월 11일 공장이에요. 근데 왜 5월 10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5월 11일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 제품을 주로 제작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부품들을 들여와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리랑폰 같은 경우는 그 CPU는 그 대만 미디어텍 거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중국 것도 쓰고 한국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그 부품들 하니까 다국적으로 얘네도 그 중국 부품이 많긴 한데 다국적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더라고요. 브랜드가 아리랑폰, 진달래폰, 뭐 평양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 회사가 달라요? 아니면 근데 이제 한 회사가 기획하고 그 판매하는 곳은 다른데 제조사는 다 한 군데서 왜냐면 이게 워낙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북한에서 이 정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정란이 있고 비행기 방식. 이게 또 되게 웃기겠군요. 다 한국말로 돼 있네.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그 체계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 식으로
이제 그거를 바꿔놓은 거죠 메뉴를. 아, 전화기 정보 상태, 아리랑 151 현번호, 안드로이드 판번호, 이런 게 있군요. 여기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아까 전에 엔지니어분들도 보여줬더니 신기했죠. 그분들. 여러분 여기 업무분들 중에 이게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에요라고 했더니 60돌 경초? 아침? 이거 뭐예요? 아침 태블릿입니다. 이거. 이름이 아침 태블릿이요? 켰는데 이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파워바이드 안드로이드 뭐 이거 없네. 그건 없습니다. 좋네요. 아침 태블릿. 이러다가 삼성전자라든가 나머지 업체들 다 북한으로 아웃소싱 주는 거 아닙니까? 금방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에요. 비약 사전도 있고. 교재 열람, 교육 도서. 국가 컴퓨터망. 근데 이거는 이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증을 할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카메라도 있네요. 전면 카메라 보이시죠? 전면 카메라에다가 있고 후면 카메라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아침으로 적혀있어요. 이렇게 아침. 네. 근데 여기 좀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이 마켓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마켓 어차피 이게... 구글 마켓은 안 들어올 거고 자체 북한에서 마켓?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일단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그 내부, 그러니까 인트라넷망이죠. 인트라넷 모바일망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그 상점들이 있거든요. 그 상점에 가서 이거 케이블 꽂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 다운로드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뭐 설치하는 거 하려면 가서 여기다 케이블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거를 이 운영 체제나 아니면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걸 임의로 조작을 하거나 그 기록이 없는 걸 여기다 넣었다 뭐 이러면은 그건 검열을 당해서 이제 그 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용 아저씨가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죠? 써주세요. 지금 놀러 가거든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나? 형님 지금 7시 비행기인데 집에서 짐 싸다가 지금 방송 보면서. 형님 우리가 독일 2대0으로 이겼어요. 밥 사세요 형이. 그 앞에 카메라가 있고 뒤에 카메라 있고. 이건 운영 체제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근데 여기 보면은 희한한 게 여기에 들어있는 영상이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눌러보세요. 니모 찾아서 아니에요? 그 니모를 찾아서 들어있더라고요. 동영상 처음부터 이어보기? 이어보기 해보세요. 처음부터 보기? 니모를 누가 본 거예요? 북한에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제가 넣을 수도 없고 너도 이제 여기서 플레이가 안 되고 여기 아예 자체적으로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니모를 찾아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어 콘텐츠로?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케이블로 뭐 해가지고 뭐가 있는 걸 알면 얘네가 관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 아니야? 공식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 들어있다는 거는. 디즈니가 열받겠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라이센스를 불법 복제로 막 넣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주도 않고 거기서 틀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일단 니모를 찾아서라는 게 영어로 지금 볼 수 있게 이런 걸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왜 이렇게 했냐를 보면은 그 얘네는 이걸 판형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 판형 태블릿이라고 안 하고 판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판형 컴퓨터. 근데 이제 이거를 교육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 교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넣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네. 컴퓨터를 가르치고 애들한테 정보화에 관련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컴퓨터 자체가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 다 학교가 다 바꿔주려고 하면 그 쉽지 않으니까 재활용도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쪽에서는 차라리 이런 걸로 갖다 주고 이거 갖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또 아침 브랜드. 국가 전파 감독원. 너무 자세히 보여주시면 안 되고. 이건 얼마에 사신 거예요? 또 아는 분이 또 이것도 얼마까지 돼?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야 김용영 기자가 갑자기 링크를 다셨는데 어떤 거죠? 뭐라고 또?
김정은 전용기 책상에 애플 노트북이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진짜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그 예.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예, 할 때 예. 그 예, 태블릿에다가 맞습니다. 그 영상 예. 틀어줬다. 예, 예, 예. 보통 그 나왔잖아요, 기자단 그렇죠. 예, 기자실에. 예, 예. 그래서 뭐 예. 먼저 한국말로 예. 틀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영어로 그렇죠. 나왔는데 예. 이제 트럼프가 또 자랑하면서 이거 저기 김정은한테 내가 보여줬더니 예. 근데 그렇죠. 누구 말로는 예. 태블릿을 되게 잘 움직였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이패드를 쓰고 있다 막 이러면서. 거기 이제 회담장에서 네네.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이런 기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냥 그 자기네가 태블릿에다 영상을 넣었다 해서 영상 한번 봐라 그래서 김정은을 줬는데 김정은이 굉장히 익숙하게 이렇게 보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네. 이러면 안 돼. 이명박 씨는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이제 취재하다 보면 예. 북한 이동통신사는 예. 이란, 이집트. 이런 예, 쪽에 이집트. 그 제3국이 계약해서 그렇죠. 가는 스타일이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예. 좀 알아보셨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2004년도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용천역 폭발 사고 그 사건 이후에 있었죠. 그 엄청 큰 암사 사건 피해를 비슷한 거였죠? 그렇게 지나갔나? 좀 기차 지나갈 때 예, 노린 거 아니냐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이동통신 서비스를 2004년에 갑자기 중지를 했거든요. 중지를 했다가 북한에서? 그러다가 2007년에 다시 2007년부터 이제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 통해 가지고 근데 오라스콤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세계 쪽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뭐 남미, 아시아 쪽에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스콤 텔레콤이랑 북한의 이제 최신성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고려링크를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고려링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그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또 그 통신 그 자기네 이제 노하우가 쌓였으니까요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또 통신 그 회사를 해가지고 뭐 그런 그 두 개 체제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거의 뭐 우리나라 그 KT 한국이동통신 계열로 먼저 해서 TV 저기 예전에 운전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열어보세요. 했는데 그거 했다가 이제 뭐 통신사 시장 좀 개방하면서 그렇죠. 이제 뭐 SK텔레콤도 나오고 뭐 저기 이제 뭐 017, 뭐 018, 019 막 이러면서 나오듯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쪽도 이미 이제 일단 회사 나오고 또 뭐 통신사들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 늘어날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서는 이제 휴대폰 검열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스마트폰을 쓴 기록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뭘 상상할 수 없어. 보안 취재했으면서. 우리나라 정보 안 본다고 믿을 수 있어?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갑자기 이제 그 전담 조직도 두면서 이거를 거의 국민들이 이렇게 좀 검열을 하는 그렇게 한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개방하기가 좀 더디지 않을까 그쪽에서 워낙 보안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저희 아는 기자분 한 분이 예전에 한번 제가 통일 얘기를 살짝 꺼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너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뭔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얼마나 지금 남한에 많이 흘리는지 아냐? 야, 맨날 끝나고 통화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미친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돼서 그럼 누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이게 또 처단하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서로. 죄를 독재자한테 어떻게 있는 거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정보를 주니 그 당시에 나는 거기서 명단을 빼달라. 그런 얘기 진짜 이제 일간지 기자 선배 친한 선배가 있는데 술 먹다가 그때가 아마 김정일이 쓰러지고 막 이런 격변경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정부도 이 대화를 안 하고 야, 좀 있으면 저기 너 무너진다 이런 걸 계속 가꾸고 갔었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보다는 이거 하자 했던 이유가 그 진짜 일관적인 선배가 그런 적 있어요. 뭐라고? 통화하다 보니까 정보가 막 오고 있어. 근데 어떻게 수습이 된 건지 그쪽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됐고 지금 이제 막 핵공무원이 가자 하다가 그 사이에 가고. 네. 근데 야 이게 근데 요 폰 그 아리랑 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유심 봤어요 그러면? 유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심은 없는 채로 온 겁니다. 없는 채로. 다 이제 그런 보안이나 이런 거. 그럼 만약에 유심을 꼈어 우리 거. 글로벌하게 비슷하니까 껴본 적은 없어요 여기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01
유심 거 한번 껴볼까? 그러면 아니, 전파관리법 인정이 안 됐구나. 이걸 전파관리법상에 이제 통신사가 깜짝 당황해 갖고 그렇죠. 이거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유심 넣어보고 싶은데. 유심을 어디다 넣지? 법으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똑같아요.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심 넣는 데가 있어. 아리랑 폰이야. 가죽 좋아. 손맛 좋아. 땀 차는데 좋은데요? 시계가 있고 파일. 아리랑 폰. 여기다 유심 넣으면 돼. 근데 한 번도 안 껴봤어 진짜? 네.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집에서 혼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난 넣어보고 싶은데 이거 껴가지고 하겠습니다. SKT, LG, KT 거 갖다 놓고 한번 아니면 저기 헬로 그거 있잖아. 저가폰. 노코멘트 하는 걸로 보면 여러분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 이게 미디어텍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떠오르냐면 갑자기 삼성에서도 그 세트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중국의 그 오포, 비보들이 더 성장하기 전에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런 전략으로 가만히 있으면 쟤네가 성장한다 미디어텍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걔가 성장하기 전에 애초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은 늘어나니 근데 걔네를 우리가 고객을 빨리 확보하자. 그래서 원래는 삼성 내부에서도 그 사람들을 우리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모바일 부서에서 너무 잘 나갈 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박사도 아닌 그 모바일 부서에 다 저기 석박사 박사들이 준비한 이 반도체 라인 팀하고 시스템 팀을 막 무시하면서 말도 하지 마! 이래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그 결과 5년인가 10년 만에 미디어텍은 중국에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한테 다 팔고 있잖아요. 시장이 엄청 커지고 또 인도까지 가요, 걔네. 그렇죠. 오포, 비보가. 그러니까 미디어텍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이제 아까 그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게 안타깝네요. 만약에 삼성 거가 갔으면 아리랑 폰에 삼성 AP가 하는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판 적 없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삼성이야. 배터리도 막 삼성 SDI 이래가지고 LG 막 이러면 우리 아니에요라고 하더라도 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앞으로라도 이제 가면 또 나쁘지 않을까 하는 알뜰폰 호성이 형이 보고 있네요. 근데 이거 충전은 어떻게 해요? 충전은 똑같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우리 하는 거랑 똑같이. 이거 틀어놓고 음질 듣는 거야? MP3 플레이어처럼 쓰는 거 아닙니까? 충전해놓고? 나는 이걸 들어야지. 북한 방송? 근데 이제 기계 두 개 또 설마 집에 또 붉은 벽 오피스는 뭐 써요 거기는? 오피스가 프로피스 갖다가 뭔가 또 커스터마이징했나? 리베라 갖다가? 오피스가 굉장히 그 다양한 종류가 있고 걔네도 자체적으로 만든 오피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MS 오피스를 또 많이 써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그래요? 역시 MS는 수출한 적이 없는데? 수출한 적이 없는데 걔네는 교재까지 만들어서 아주 뭐 엑셀, 뭐 워드, 오피스. MS는 그러겠다. 이 한국 사람들도 진짜 남한도 라이센스 갖다 안 주는데 잘. 북한 사람들 좀 수출 안 했는데 불법 복제해가지고 다 수출한 말이야?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털러 가면 지적재산권인데? 그것도 많이 쓰고. 맞습니다. MS 우리나라 한컴처럼 그거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서는 개발해서도 쓰고. 써보셨어요 그거? 제가 좀 써보긴 했는데 근데 뭐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근데 기능들이 되게 굉장히 단순해서 그냥 이렇게 글 쓰는 정도? 글을 쓰고 뭐 하는 그 정도인 거지. 그 우리나라 지금 뭐 그 한컴 오피스나 뭐 이렇게 MS 오피스처럼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게 글 쓰고 뭐 하는 그런 기능들. 다 아시잖아요. 저희도 그 오피스 줘봐야 그 중에 기능이 0.00% 쓰잖아. 가격만 엄청 비싸게 받고. 어떻게 보면 그거 오면 단순하네 하면서 쓸 수도 있겠네. 2번씩 3번씩이요 거긴.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정성 아저씨는 3번씩 쓰더라고요. 노트북을. 내가 깜짝 놀랐어. 저번에 치는데 내가 치는데 바꿔주는 거야.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야 나 저기 공 박사님 밑에서 일했어 이러면서 한양공대 아니랄까 봐. 공대생 아니랄까 봐. 이렇게 하면서 3번씩을 치고 있다. 3번씩으로. 저 2번씩에 있었는데. 그러면 HWP 같은 건데 거긴 별도 어디서 포맷이겠네요 그러면? 근데 또 보면은 그쪽에서 그 사용을 하던 파일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근데 HWP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걔네도 그 HWP처럼 자체 또 그런 파일이 있더라고요. 문서 파일이.
전혀 그 아니, 간첩들이 보내온 HWP 파일을 봐야 되니까 저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거 중에서 HWP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건 이제 소수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선전용이나 뭐 자기네 그런 자료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MS 워드 쪽에 DOC 이런 것을 쓰는데 근데 또 자체적인 또 그 한글 또 포맷도 있더라고요. 예, 예. 아, 그 참 한때는 막 저기 예. 정치적으로 민감했을 때 예, 예. 안철수 박사가 지금 정치인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막 공격한다고 야, 니네 V3 북한에다 수출한 거 아니야라고 어떤 정치인이 막 그 안내비 막 북한 도와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예전에. 예, 예. 아마 그분들은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다 분석해봤겠네. 근데 뭐 지금 뭐 솔직히 전 세계에 있는 그 뭐 백신 프로그램들 다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뭐 구매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카스퍼스키 그거를 쓰고 있는 거를 걔네가 북한에 쓰고 있는 걸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아, 왜냐면 예. 엔진이 좋잖아요. 거긴 또 엔진 라이센스도 하니까. 예. 근데 그쪽에서도 자체 백신도 뭐 클락세나 뭐 참빈 뭐 이런 걸로 자체 백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참빈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렇게 해서 이 골라낸다 그런 의미로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제가 시골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친구들이 도대체 그거는 저기 도선배 연배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왜냐면 저기 깡촌이거든요. 예. 초등학교 때 전기 전봇대 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참배수를 하면 이 뚝뚝 그렇죠. 떨어지고 석회하고 막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돼지집 옆에 양지 바르는 곳에 어머니 벽에 무릎 꿇고 쓱 하면서 톡톡 그런 얘기 했다고 하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라고. 60년대 71년생이 말 같은 소리 했는데 시골이 그랬다. 근데 아무래도 백신 이름이 그런 참빛이에요? 그런 의미 맞아, 들어있는 저도, 벌레를 그래서 이거를 석회하고 안 보이는 하얀 거 원세. 이 컴퓨터에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잡아낸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 백신들도 많이 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참 또 이게 강진규 대표 기자가 또 이게 북한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어요. 아유, 그럼 또 북한 대학원을 또 이렇게 간 이유는 또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시작을 한 게 IT 쪽으로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 이 자체에 대한 거가 좀 이제 많이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만 쓰고 뭐 이거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 당연히 스마트폰이 기능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한 뭐 북한 내부의 정책이 어떤지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그 동안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제 그런 거 심층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동국대 그쪽에서 이제 북한 학과에서 그런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저기 남북 정상회담에 그 동국대 그 교수님 북한 전문 그분이 맨날 나오셔서 이렇게 하면 좀 있으면 한 2, 3년 지나면 계속 북한 테크 관련해서 이제 강 기자님이 이제 되게 토론자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평양 특파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제가 겁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겁이 많아서 제가 가기가 좀 겁 많은 사람이 이런 거 갖고 막 나는 아예 이거 저 가지도 않아. 궁금하기만 했었죠. 여기 또 이창희 씨가 강 기자님 새 출발 축하해요. 블루오션 1등. 아유,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도 클라우드 하러 가야죠. 북한에서도 구름 계산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클라우드 구름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구름이고 컴퓨팅은 계산이다. 그래가지고 뭐 구름 계산, 구름 연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취재하다 보니까 오픈 소스라는 게 제가 미국이 큰 패착이 오픈 소스를 내비둬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왜냐면 자기네가 막 열심히 만든 걸 갖다 오픈해줘요. 중국하고 북한은 고마워요? 다운받아가지고 막 활용해. 옛날에 MS 거 안 까잖아. 그렇죠. 진짜 OS들 안 까가지고 그거 따라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만들더라도 생산성까지. 그렇죠. 오픈 소스가 막 전 세계에 범람해요. 물론 이제 미국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커뮤니티 막 주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저 ARM처럼 암 같은 CPU 계열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인텔만 했으면 꼭 사와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만 해도 ARM 가서 모바일 시대가 나오니까 반도체 문제 해결되고 있죠. 지금 운영체제라든 다양한 소프트웨어 해결되죠. 클라우드에 관련된 웬만한 기술도 다 오픈소스 다 까. 그러니까
똑똑해 예.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아, 물리 그렇죠. 예, 뭐 예.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투자하면 예.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 깔끔하게. 근데 실제로 근데 정확히 말씀을 딱 짚어주신 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쪽에 논문 같은 걸 이제 보다 보면은 거기에 무슨 이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기능을 어떻게 구현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참고하는 뭐 사이트나 참고 서적 걔네도 이제 그 주석을 달아야 되니까 거기 하는데 그거를 들어가 보니까 말씀처럼 그 미국에 있는 뭐 어때 오픈 소스 커뮤니티 주소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아 얘들이 여기서 이걸 보고서는 이걸 참조해서 논문을 썼구나 북한 학생들이 그렇죠. 그 정도로 거기서 북한에서도 오픈 소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거 몇 년 지나면 여기 오픈 인프라데이에 북한 친구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야 오픈스택 동문들 우리가 그냥 잘한다 오픈스택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기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그거 다 기여자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오픈 인프라데이에 예. 북한 엔지니어도 참여하는 예. 날에 오면 예. 자기네가 어떻게 구현했다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굉장히 좀 이 긍정적이고 좋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되게 북한 IT라 그러면 굉장히 보안을 우려하시잖아요. 뭐 북한이 만든 거 어떻게 믿어?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되게 많은 해킹 예. 사건에 대해서 예. 지난 10년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발 의심설 그렇죠. 내지는 또 북한 이렇게 예. 단정적인 내용이 예.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IT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예. 북한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이걸 협력을 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 다 오픈 데이스가 다 알잖아요. 소스 코드가 그렇죠.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그거 보고서는 아 북한 한 거랑 협력했던 거 이상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예. 아니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전에 핵미사일 썼잖아요. 그렇죠. 예. CD를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북한에 털리기 전에 한 값만 우리한테 주고 짜버렸다 거기다가 아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분명히 왜냐 그 모든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자료집이 CD나 어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뭐 핵실험 이런 거 다 이게 IT랑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그쵸, 얘기를 들어보면은 걔네가 이제 뭐 핵실험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들 개발도 하고 뭐 외국에서 어떻게 몰래 가져오고 그렇죠. 오픈 소스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걔네도 시뮬레이션 그거를 엄청 이제 돌려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예. 아니 왜냐면 아시잖아요. 뭐 다쏘라든가 야, 그렇죠. 예. 뭐 이런 쪽 PTC라든가 예. 이런 예. 회사들이 엄청난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그런 네, 거 맞습니다. 3D 시뮬레이션 예. 팔아가지고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뭐 다른 데는 목업이지만 이런 거는 예. 다른 데는 자동차 그 덤인가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채워놓고 막 센서 들어놓고 예. 테스트하는데 그거 한 달 할 때마다 막 몇 억씩 나간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거 다 지금 디지털로 테스트하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HPC 컴퓨터에다가 예. 그런 시뮬레이션 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다 해서 문제점을 다 찾은 다음에 예. 이거 만들 때는 완벽하기 직전까지.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 하는데 몇 억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걸로 다 그거를 디지털로 하니까 아마 예. 그렇지 맨날 미사일 쏘는 거 안 하고 아마 지금 그러고 있겠다. 야 저거 안 했는데 이거 그럴 수도 내가 그 생각했는데 디지털 시대잖아.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인간들 순진하게 야 저거 폐쇄한다 그래. 야 우리 디지털 시뮬레이션 다 해. 요새 값을 조정하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미 뭐 그 미사일 발사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축적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고서는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있을 수도 있죠. 굳이 안 쏴도 그렇죠. 이제 안 쏴도 이 데이터 분석과 이제 어느 경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꾸 이러면 자꾸 불안감을 줘서 하는데. 야, 제가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랬는데. 근데 진짜 그런 거 아까는 북한을 어떻게 믿어? 그렇죠.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5G 때문에 화웨이 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중국하고 화웨이가 예, 통신 장비 그렇습니다. 감청 예, 이슈라든가 예. 그 소스 안에다 뭘 넣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가 의심을 있었는데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좀 극복이 되면 예. 협력이 예. 상대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만약 이 남북 교류에서도 테크인들끼리의 교류. 예,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뢰 문제죠. 그러니까 몰래 뭘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늘 거고, 근데 그걸 안 넣으려고 하면은 뭐 그런 뭐 취약점이나 그런 요소가 있어도 그걸 안 넣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뢰를 쌓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게 북한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거든요. 그쪽에서도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소프트웨어를 주고 했을 때 거기다 뭘 넣어놓지 않았을까. 저는 항상 주위에다가 그 얘기해가지고 예. 이상한 개또라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유치원생이 예. 대학생 우리가 대학생이에요. 예. 걔네들은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저기 뭐 잘 산다고 사람 깔보면 안 되지만 경제를 보면 10몇 도야 아무 힘들다고. 그렇죠. 예. 거의 200 몇 도인데 그렇죠. 시골 내려가면 그 노인네들한테 예. 어머니 60년대에 북한 예. 컬러 옷도 없어요 농촌엔 먹기가 힘들다고. 예.
좀 먹지도 않는 쌀 농사 짓잖아 우리가. 예, 예. 북한 보내주는데 이러면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이제 아, 예. 뭐라 하세요 저한테. 근데 아니 자신감이 있다. 예, 휴전선 지키고 온 사람이다. 전쟁은 우리가 이겨요. 아니 물론 전쟁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작정하고 하면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말씀처럼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지금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한국말이 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을 있는 그 북한 엔지니어 집단을 차라리 개성에 하거나 아니면 누구 말로는 그럼 정 반대로 합시다. 그렇게 걱정되면 그 친구들을 파주로 만들어 오라고 하고 개성공단만 하지 말고 파주에다가 설비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북한한테 네트워크만 연결시켜주고 우리나라 네트워크 들어가게 하는 거 VDI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그쪽 인력들의 인도나 해외로 값싼 인력 때문에만 나갔는데 그렇죠. 그런 설비로 좀 같이 하면 그쪽도 IT도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고 이제 중국 쪽이랑 신의주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역사 공부하시면 위화도 있잖아요. 위화도도 있고 근데 위화도뿐만 아니라 그쪽 신의주 접경 지역에 그런 그 강가에 있는 그런 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황금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황금평 지역에 이제 북한이랑 중국이 그 중간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북한 그 IT 개발자들 데려다 놓고 거기서 개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단지를 만들자 그런 거를 실제 시도를 했다가 그게 좀 잘 안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파주나 이런 쪽 뭐 개성공단이 됐건 파주가 됐건 이런 쪽에다가 좀 그런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북한 하면은 냄비 만들고 뭐 옷 만들고 근데 그거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고부가 가치 사업을 경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파주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52시간 안 한다고 해서 장관에서 쌍용인데 계속 이식할까?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실제 남북 대화가 약간 남북 정부의 민간 교류 차원에서도 그 카이스트라든가 어떤 교수님들도 저기 평양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친 교수님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교류 있지 않으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그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단발성으로 가가지고 하는 교류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평양 과기대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 쪽 그 분들하고 한국 쪽 분들하고 뭐 그 해외 동포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평양 과기대를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보면은 거기 뭐 그쪽 지원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만들 당시에는 북한에서 우려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거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이게 들어와서 애들한테 이것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거는 해야 된다. 애들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김정일이 무조건 이건 해. 다른 사람들은 토 달지 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게 돼서 거기에 이제 뭐 그 재미 교포분들이나 그런 외국 교수분들이 많이 이제 가서 강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억류됐다가 풀려났던 미국 사람이었던 분들이 상당 부분 한국계였죠. 그분들이 이제 그 관련 교육 쪽 그쪽에 그쪽 갔다가 뭐 간접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그렇습니다. 했던 거였었죠. 근데 그 교류들은 그럼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유엔제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민간 교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거기 뭐 학생들은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중에서는 뭐 몇십 명 정도는 뭐 중국, 뭐 동유럽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유학도 하고 있고 계속 그거는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아니 스마트 서브 저기 김종철 대표님 만나보면 맨날 연변에 자기 밑에 층에 애들 엄청 많다고. 북한 애들 엄청 와 있다고. 그래서 막 애들 뭐 엄청 해외 프로젝트 엄청 한다고. 김정은 정부 들어가지고. 북한 바뀐 다음에 진짜 돈벌이로 엄청 한다고. 근데 김정은이 확실히 젊은 데다가 IT 쪽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또 확인되진 않았는데 예전에 그거 아시죠? 그 구글 에릭 슈미츠가 갑자기 북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시사인인가 어딘가의 기자가 왜 뜬금없이 구글 CEO가 북한을 갔을까 이런 걸 하고 나서 나중에 취재를 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 까먹었는데 북한 실세가 테크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테크의 실세가 누군가 봤더니 예. 김일성의 딸. 예. 나중에 한번 그 좀 알아봐 주세요. 아, 예. 아니 왜냐면 알겠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의 예. 이복 누나겠죠. 아,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그 예. 테크를 총괄하고 있을 거다. 예. 왜냐면 이게 감청도 필요하잖아요. 냉정히 그렇죠. 말하면. 예. 그러면 예. 그 테크라는 게 전두환이가 이거 보안사에서 감청해서 지금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다 죽이고. 이거 통신 되게 중요해. 다 이게 맞잖아. 기본이야. 그러니까 사회는 바뀌고. 근데 하려면 통신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렇죠. 이제 해줘야 예. 자기네가 어디 있는지 통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또 통신이 전화 일반 유선 전화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 그 미국 정부가 쟤네 그 차세대 리더가 그 남자들만 체크하고 있는 와중에 에릭 슈미츠가 뜬금없이 갔다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얘네 북한의 실세가 테크에 관련된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뭔가를 잡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 딸이 그 정보통신을 전공했을 거고 그걸 총괄하고 있을 거다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기사 어딘가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전히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면 누나는 숨어있는 실력 장국일 수도 있고 26살이 그걸 다 장악했다는 거는 그 뒤에 든든한 뒷배 내지나 하면 조선시대처럼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너서클들은 이너서클들이 승인했으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근데 뭐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면은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도 이제 김정은의 좀 경력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부족하니까 그 북한에서 그 김정일이 했던 게 김정은을 이제 군부대에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수방사 같은 그 조직에서 이제 포병부대에 있었어요. 포병 이거 각도제고 수학이잖아. 근데 컴퓨터. 근데 말씀처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군복무는 오래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6개월 했다, 1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전두환 아들처럼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있으면서 거기서 논문을 쓴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포병 전술에 대해서. 근데 그 포병 전술이라는 게 이게 그 GPS나 이런 그 기술, GPS 기술과 포 이렇게 쏘는 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IT 기반으로 자동화해서 포를 쏘게 하는 그거를 걔가 이제 연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IT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지 않느냐 그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부를 출입하실 거고. 그러면 과학기술정동부. 아니 이거 뭐야? 혼자. 지금 NK 경제, 여러분 NK 경제를 만드셨는데, 그건 북한의 경제, 정치, 테크 위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IT를 생각을 했는데 IT를 하는데, 근데 이 IT가 정책을 해야 되니까. 근데 IT가 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IT를 하면은 이게 또 경제 쪽 분야. 그 예를 들면은 무슨 이렇게 우리 더 잘 아시잖아요. 무슨 뭐 제조 공장에서 뭐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로봇을 사용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IT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게 경제 산업 쪽 관련된 얘기라서,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까지 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서 끝으로 소감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좀 방송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뭐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고 한데. 해도 안 늘어. 근데 이렇게 또 불러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nkeconomy.com 잊지 말아주시고, 진짜 보증합니다.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바닥에 테크에서 근무했던 기자들이 강 기자의 도전, 그리고 그동안의 IT 쪽, 북한 쪽에 대해서 공부 막 이렇게 하고 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응원의 박수도 많이 하고 보내고 있어요. 진짜 주위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부 기자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되게 성실하고 진짜 글도 잘 쓰고 취재도 잘하는 기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북한 관련돼서 테크에 관련돼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으면 꼭 강 기자랑 인터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 많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